출발 증시화에 대해 트레이딩합니다.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주간 단위로 매주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 때문에 유럽의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너무 달렸기 때문인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같은 고용지표 호조가 엔달러의 100엔대 시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어제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1980선까지 급등했던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엔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증시 개장을 약 한 5분여 10분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의 지표부터 볼까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기간 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직전주와 비교해보니 4,000건 감소해 32만 3천 건을 나타냈는데 이로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째 하락하면서 시퀘스터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고용지표 개선에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무드를 탔는데요. 독일은 3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경계 심리가 형성되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인데요. 3대 지수가 모두 빠진 것은 6거래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띠자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선 건 2009년 4월 14일 이후 약 4년 1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자산 매입 규모를 3,750억 파운드로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0.5%로 동결시켰습니다. 지난해 4분기 위축됐던 경제가 올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보다도 외환시장의 움직임, 무엇보다도 자동차주 연계해서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먼저 확인시켜드리죠. 네, 시초가 공약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 계시는 강정훈 부장님 연결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략 종목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일 종목이 서울반도체였는데 하루 만에 4% 넘는 수익이 났고 사실상 거의 목표가를 달성한 것과 진배 없는 모습인데요. AS 다시 한번 전해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서부터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으면 AS도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 중에서 먼저 어제 서울반도체는 제가 장 초반에 제시하고 2부에서 다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뭐 급상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정 시 이후에 다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준다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키겠고요. 컴투스와 크루셜텍 어제 조정 받았습니다만 코스닥 어제 금리 인하 영향으로 코스닥 강세를 보였고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 특히 컴투스, 크루셜텍은 밸류에이션 접근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시마다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제가 제시한 손절가 크루셜텍 13,000원, 컴투스 48,000원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진짜 전에 외국인 기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서울반도체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우리 부장님이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느 종목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도 IT 부품주인데요. 이렌텍을 준비했습니다. 더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렌텍은 그 에너지 부분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부분은 배터리팩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팩과 3D 안경 이런 제품 등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서 원자재, 반제품, 설비 이런 매출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휴대폰, 노트북용 배터리팩과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3D TV 안경, 리모컨, 충전기, 전체적으로 이 IT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이런 9개의 해외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주력 제품이 휴대폰과 노트북용 배터리팩이었습니다만 2011년 이후부터는 휴대폰 케이스와 3D 안경, 이런 충전기 등으로 다양하게
매출 부분을 좀 다변화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고객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 SDI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휴대폰 관련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케이스의 성장과 중장기적 성장성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사업이 그 현지 법인들, 특히 베트남을 통해서 피처폰과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을 개시하고 있고요. 주력 공격사의 그 공격적인 신제품 판매 계획에 따라서 이 베트남 법인과 인도 법인 약 300억 규모의 설립 투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법인의 캐파도 월 100만 대에서 2분기 말 300만 대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인도 법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인과 인도 법인 각각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사초 성형과 관련돼서 3D 안경, 휴대폰 충전기, 여러 가지 정부 과제를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현대모비스와 삼성 SDI로 향해서 샘플 테스트 중인 그 배터리 관련 박스도 중장기적인 성장성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구조가 적합한 매트를 쓰시는데요.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을 45% 증가한 8,700억을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50% 증가한 43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 역시도 320% 대폭 증가한 32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 주가 수준의 PER, 올해생 EPS 대비해서 PER 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업종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PER 7배를 적용하더라도 14,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리겠고요. 기관도 최근에 23만 주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수요일 급등할 때 이때 기관이 많이 산 그런 모습인데 이렌텍 오늘 시초가 공략이 된다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밸류에이션은 14,000원대 아주 보수적으로 14,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목표가는 11,500원과 12,000원 밴드 사이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800원 하여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셨습니다. 14,000원까지 밸류 메리트가 있는 이렌텍 오늘 시초가 공략주 설명 들어봤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쁨도 잠시, 옵션 만기도 무난하게 끝내긴 했는데 오늘 달러엔이 결국 100엔대 들어갔다는 소식이 뉴욕 외환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년 1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엔저 공습을 하루 만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장애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1980선 거의 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얼마나 하락폭을 제한시킬 수 있을까요? 뉴욕과 유럽도 때마침 쉬었다고 하죠.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황규섭 팀장님이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을 해주시고 잠깐이지만 자동차주 어떻게 개장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예상했던 대로 약간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덜 밀리는 모습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드디어 이제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좀 넘어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좀 상쇄되고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가 넘는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버티는 모습 보여주지만 역시나 하락폭은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낙폭이 2% 이상 크게 확대가 되면서 지수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역시나 해서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코스피는 전일 1980선 아깝게 안 됐었는데 1970선 정도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동차주 역시 엔저, 달러엔이 100엔대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자동차주 부진합니다. 자, 니케이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니케이는 아주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니까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3월달 경상수지가 집계가 되는데 1조 2,500억 엔 정도 흑자가 나와서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좋은 지표를 지금 만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늘 또다시 달리고 우리는 지금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달러엔이 100엔대 시대에 열렸으니까 일본은 더 날아가는 그런 구조겠죠. 자, 코스닥 궁금합니다. 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조금 조용했었는데 뭐 수급도 약간은 꼬였고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과연 잠시 코스피장을 갔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코스닥 쪽으로 돌아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조금 출발 사항은 그나마 좀 낫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 정도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574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0.58%도 뭐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점 대비해서 1% 넘게 빠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는데요. 셀트리온 이슈로 인해서 제약제 외국인 매도 그리고 IT 섹터의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이 추회가 되게 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 코스닥의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주춤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이 바이오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150억 가량 매도를 하긴 했었지만은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지만 기관의 IT 섹터에 200억이 넘는 집중적인 매도가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8억 그리고 기관이 3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6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제와 조금 동일한 수급 구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 구조가 좀 장후반까지 뒤집히게 된다면은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겠지만 이 수급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 아침 쪽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장후반 쪽에서는 좀 시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계속해서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 힘이 어제 좀 충격의 여파가 있는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5% 넘는 급락을 했었던 셀트리온이 0.36% 정도 강보합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약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게 된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 쪽에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서울 반도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31,500원 정도 가격권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시적인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해봐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여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CJ 홈쇼핑이 어제 조금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1% 넘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추세적인 흐름이 최근 우상향 패턴이 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SK 브로드밴드, 동서, 그리고 네오리지 게임즈, 다음 오늘 실적 발표에서 다음 같은 경우에 조금은 매출은 좀 증가를 했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예상치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SK컴즈 어제 메인체인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포털의 어떤 실적이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조금 SNS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게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 약보합권 현재 선방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 로엔엔터주가 지금 12%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한 조회 공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요, 이 부분도 특징주로 대응법 챙겨드리겠습니다. KT뮤직은 이틀째 상한가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 지금 1970선까지 자동차주 부진으로 밀려 있는데 코스닥은 괜찮았고요. 니케이는 지금 달러 100엔대 진입하니까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1.8% 지금 5년 내 최고치에서 엄청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문제의 원인, 그죠? 달러 100엔대 외환 시장 동향을 오늘 가장 중요한데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100엔대 진입. 우리 원달러가 오늘 급등 출발하고 있다면서 1,100원은 아직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보다 좀 달러원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7.95원 상승한 1,098.95원의 장을 시작했는데 현재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주간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엔 환율이 지난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엔을 돌파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43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190달러나 하락하였고요. 달러엔 환율은 100.59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55엔이나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000명 감소한 32만 3천 명을 나타냈으며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미국 고용지표가 달러와 강세를 견인하였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엔화의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시장에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진행 중인 것도 역시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0엔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은 추가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25bp 인하한 효과와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면서 달러원 환율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역의 NDF 환율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6.9원 상승한 1,097.6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큰 상승폭이 장 초반 달러원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00원선 부근으로 갈수록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계속 출회할 수 있고 출회할 수 있지만 어제 외환 당국의 실개입으로 하단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1,100원선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전일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계속 이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달러엔 100엔 돌파 영향 등으로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088원에서 1,099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일 하락의 어떤 전일 바닥 정도가 확실히 이제 바닥으로 인식을 했는데 1,100원 정도는 그래도 또 상단으로 막히지 않을까. 오늘 장중 지금 외환시장 1,100원 터치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더 궁금한 건 엔달러의 전망도 잠깐이지만 들어보고 싶거든요. 기술적으로 뭐 105엔 정도에까지 열려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네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 105엔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은행이 실제적으로 자산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120엔까지 중기적으로는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120엔까지 달러엔 전망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우리 원달러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저가 뭔지 아니면 엔저 나오고 기준금리 인하하지, 이게 참 순서가 또 기준금리 인하하는 날 옵션 만기고 아무튼 뭐 묘합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깜짝 금리 인하로 급등했었지만 오늘 달러엔 100엔대 4년 1개월 만에 접어들자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 선물을 약 2년 내 가장 많은 11,000계약 샀었는데 지금 곧바로 빠르게 또 매도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봅니다. 이러한 장 분위기 속에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참 예상 밖의 선물 같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엔저 공습이 시작됩니다. 작전 세워주시죠. 글쎄요. 일단 최근에 코스피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도마 위에 놓인 생선 같다.
칼 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바래왔던 방향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했던 이유도 북한발 리스크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실한 좀 의지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빨리 내줘야 그나마 외국인들의 입질 수준의 매수폭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외국인들이 1,35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죠.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1970에서 80선 사이에 이 강한 저항을 반드시 외국인의 매수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 긍정적인 흐름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1987포인트인데, 이 1987포인트가 이번 달에 월봉상의 5월선이기 때문에 이 1987포인트를 안착하게 된다면 모든 보조지표들이 대부분 매수 시그널로 바뀌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눌러줄 때 중장기적으로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 상황이 좀 되더라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저항 2평을 우하향 추세로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이 긍정적 시그널로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린 모습이었죠.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가 나왔고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쏠린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11선을 지지받고 351선을 타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11선을 터치를 할지 아니면 11선을 이탈하고 20일까지 조정 눌림을 줄지가 상당히 관심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았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좀 나와주는데, 이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의 중소형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챙기면서 가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 중에 경기 회복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 섬유의복 관련주였죠. 대형주로는 LG 패션, 코오롱, 한섬, 제일모직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코오롱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바텍이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21선을 지지하면서 에너지 응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추천드린 날 6%대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죠. 이 코오롱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어제 했고, 오늘 정도에 강하게 한번 뻗어준다면 재차 신고가 지속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의 매수 이유. 그리고 LG 패션도 그렇고 코오롱, 한섬 전부 외국인 집중 매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줬을 경우에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수해놨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한다로 좀 보고 있고요. 이 섬유의복 종들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관심 가지는 것도 좀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라이브플렉스입니다. 이 라이브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0원대의 흐름을 좀 유지하다가 거물 이민주 회장의 2대주 투자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거기에 기관들의 매물 폭탄까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와줬었는데, 그동안 이 하락이 현재 어느 정도 2개월 동안의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안정된 모습이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탈피할지가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장점이 게임하고 콘텐츠도 있는데 레저 쪽도 포함되어 있죠. 텐트라든지 이런 아웃도어 쪽 매출도 이번 년 들면서 캠핑 쪽 증가로 인해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동시 순매수가 좀 잡히면서 기대감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은 눌러줄 때 매수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슈비츠입니다. 이 슈비츠는 그제였죠. 약 11% 정도 급등 후에 종가가 마이너스로 끊으면서 고점에 상투 잡은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는 5일선을 지지하면서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보통 우리가 윗꼬리 공략 기법에서 끝난 주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윗꼬리 다음에 급락입니다. 급락인데 이 기법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은 오일선이라든지 11선을 지지해주고 상승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림에 매서한 전략. 그러니까 윗꼬리까지 목표가를 잡고 좀 빠르게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특호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나란히 2% 넘게 밀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서 지금 하루 만에 개장한 지 17분밖에 안 됐는데 9원 급등하면서 1,1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N달러 100엔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자동차주 부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66선, 굉장히 익숙한 지수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거래소 쪽 특징주 차례로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자동차주부터 대응법 중심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결국 뭐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엔저 우려는 이미 주가에 이 정도면 반영이 다 된 거다. 그렇습니다. 2분기는 성수기다 뭐 그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일단 뭐 시장에서 예측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즉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엔저의 영향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실적을 확인했고 영업이익률 자체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의 성장성, 중국의 대형 세단이라든지 중대형 세단의 판매량을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일단 100엔이 넘어가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자체 뭐 도요타가 영업이익률이 한 2배 이상 올라가고 현대차가 한 10% 정도, 현대차 매출이 한 10% 정도 줄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밀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좀 수급에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현대차 기준으로 한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안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으로는 저는 타이어주를 꼽고 싶은데요.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가치평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한 데다가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10%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 뭐 반등할 때도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역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은 다시 20만 원 오면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20만 원에서 22만 원 선이면 일단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락앤락 그리고 롯데쇼핑이 오늘 하락하는 것도 실적 부진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뭐 개별주로서 남양유업도 추가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밖에 포털주의 실적도 줄줄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죠. 락앤락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락앤락은 뭐 개별적인 실적 자체가 뭐 1분기 한 200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적 자체는 약간 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어제 급락했던 애블 CNC와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롯데쇼핑도 약간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교집합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하고 고밸류를 주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고밸류가 지금 뭐 예전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보다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그런 고퍼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던 이유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 지금 장중한 때 9%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지금 뭐 7%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중국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단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 뭐 매출은 13% 정도 올라갔지만 마진은 한 22% 정도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오버추이 광고 매출이 좀 줄었기 때문인데요. 광고 매출이 줄면서 이거는 또 NHN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조금 올라갔지만 영업이익 자체도 약간
NHN 같은 경우 약간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리포트 상이라든지 증권사의 컨센서스 상은 좀 올린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인의 성장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마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진출해서 라인에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SK컴즈도 약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죠. 이런 부분 생각하면 결국에 NHN이 포털 쪽에서는 승자 독식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 그런 플랫폼이 계속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서 약간 좀 밀릴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뭐 안 좋은 소식으로 맞아요. 인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남학유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업은 잘못한 게 맞지만 하지만 2차적인 좀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리점 같은 거를 개설을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의 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남학유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이런다면 기존에 빚을 내고 시작을 했던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리점주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거래소 쪽에 NC도 실적이 공개됐고 말씀하신 다음도 나왔는데 SK컴즈의 실적도 나와서 그 부분 챙겨드리겠고요. 아까 약속드렸던 로엔 지금 급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 지금 뭐 거의 한 2자릿수 하락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로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10%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저가 12,9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그래도 반등 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장 후반까지 이어질지 이번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로엔에 대해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만 조금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얘기가 조금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자만큼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어떤 연결고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자, 일단은 그 SK텔레콤의 어떤 이전에 자회사를 하시죠. 자회사시는 SK플래닛이 이 로엔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엔이 이 SK텔레콤을 통해서 멜론 서비스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SK플래닛이 SK텔레콤에서 분할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SK 회사의 증손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로엔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로엔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보유를 해야지 이 회사를 계속해서 자회사를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SK플래닛이 지금 현재 66.7%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대주주였던 지분이 매각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SK플래닛이 100% 지분을 보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조금은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스토리가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그 조금은 더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IR 쪽에 이런 지분 매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된지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SK 플래닛이 100% 지분을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연 매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나온 뉴스에 따라서 조금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매각, 그러니까 로엔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최대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항상 악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에 한 종목을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이전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꺾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네. 미디어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테마주들도 지분 매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꺾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은 어쨌든 시장에 물량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SK플래닛이 향후에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인가 만회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것인가 그렇게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특징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실적 발표 이후에 CJ CGV와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삼목강업 등 코스닥의 새내기주 IPO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수익도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바이오 쪽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공모가는 얼마인지 지금 네. 투자해 볼 만한지요?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란 종목이군요. 처음에 레고캠이라는 어떤 그 완급체인지 저도 좀 착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이오 업체더라고요. 그 레고가 아니군요. 네. 네. 그 상장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서대적 말씀을 해주셨듯이 의학, 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 업체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한 내용도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준비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바라고요. 어쨌든 바이오 업체 일단 삼목광학 같은 경우는 그 시기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엔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삼목광업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어쨌든 바이오입니다. 근데 바이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그 셀트리온이 그 주가 조작설로 인해서 상당히 바이오 제약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제약 그리고 바이오업체 쪽에서 주가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성을 좀 받게 되면서 레고캠이 오늘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바이오 제약 쪽의 어떤 영향력을 좀 보게 된다면은 네. 아무도 4%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반대로 조금 급락이 10% 정도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드린다면은 회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또 좀 분위기가 좋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 이틀 연속 치는 종목에 KT뮤직하고 캔들미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재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고요. 오늘 삼성 관련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테마도 불고 네. 있다고요? 네, SK컴스, 죄송합니다. KT뮤직이죠. 네. 약간 헷갈리네요. 자, 일단은 오늘 이틀 연속 점상한가에 갔는데요. 이게 좀 하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 오늘은 상한가 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700만 주 정도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날짜를 보게 된다면 12월 16일 좀 볼 겁니다. 12월 16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음원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점상 진입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삼성 쪽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어제 점상한가, 오늘도 어제 점상한가, 오늘 마찬가지 점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 음원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음원 가격이 인상한다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과연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적인 측면이 강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틀 연속 점상한가에 진입하는 것은 공급 쪽보다는 삼성의 어떤 갤럭시 S4를 통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잔량이 현재 69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어제도 장 후반까지 500만 주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자, 어제 3,500원 정도 가액권에서 500만 주 정도 상한가 잔량이 쌓였다는 건 150억 정도 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50억 정도 되는 자금으로 해서 점 상한가가 풀리는 것을 때 막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T뮤직 같은 경우에 대주주와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력들 입장에서 대주주 물량이 57%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주식 발행 물량이 33,6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대주주 지분이 57% 정도 된다는 것은 500억이 넘는 물량이 일단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0억 물량 중에서 얘네들 세력들이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물량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올리기가 쉬운 구조가 됐다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한번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은 한번 3번에서 한 4번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상한가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최근에 바른손 게임즈가 4일인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진입하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바른손 게임즈의 어떤 차트 흐름을 좀 유사하게 조금 비슷한 패턴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는 바로 점상한가가 아니라 조금 풀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KT뮤직 같은 경우는 잡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매진 물량이 잘 돼가 있고, 그리고 대주주 어떤 지분 물량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좀 잡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접근은 좀 하시기에 무리가 있고요. 이 종목은 어쨌든 이런 패턴이 있구나 참고 정도만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캔들미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도 KT뮤직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급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구글과 온라인 콘텐츠 계약 협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캔들미디어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재가 되고 있고 그런 핑계로 인해서 세력들이 좀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의 부분은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 자, 어제 전까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는 국면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악성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세력들이 이제부터는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올렸을 때 출회될 수 있을 만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리기가 그만큼 쉽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이라는 어떤 호재가 있긴 하지만은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세력들의 어떤 매집 구간을 봤을 때 상당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하는 날 돌아오나 했었던 외국인은 곧바로 다 양매도, 선현물 다 매도이고요. 선물은 지금 9시 30분 넘어서면서 2,500계약 매도고요. 현물 쪽은 순매도 규모보다 자동차가 포함된 운수장비 덜어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특징주 대응법까지 챙겨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옵션 만기였었죠. 수급 특징 종목을 한번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들의 매매가 나오고 있네요. 자, 현대차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옵션 만기일 날 많이 샀고요. 그 밖에 LG화학, LG전자를 또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다시 담았군요. NHN 팔았고, 예, 어닝 쇼크 난 앱을 CNC 팔았고, NHN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팔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좀 사는 것 같다면 다시 덜어냈습니다. 코리안리도 어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뭐 재보험주 일단 팔았고요. 기관 패턴 한번 볼까요? 네, 전일 기관은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샀고요.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레버리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NHN 판 것 같고 LG전자를 또 기관들도 또 외국인 이어서 팔았습니다. NC소프트 정리했고요.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대림산업, 신한지주, 예, 경기 민감주들 쭉쭉쭉 담아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특징주 봤는데 문제는 진짜 수급은 또 오늘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간략하게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 패턴을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뭐 매수 주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기관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경 예산의 집행 부분이라든지 금리 인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버스를 매도하고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상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뭐 NHN을 볼 수가 있겠는데 NHN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반등이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라인의 기대로 인해서 이런 반등 추세는 추세적인 상승 중에 있는 조정일 뿐이지 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서 믿을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실적밖에 없는데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나아지기에는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뭐 추경 이슈라든지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단기 이슈로만 좀 움직일 뿐이지 시장의 수급이 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시간이 아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조정 장중에 그동안 많이 조정을 좀 받았던 오랫동안 좀 횡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와줬던 네. 선조정을 받았던 2등주들 이런 2등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믿고 가는 것이
것이 좀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조정 시에는 이런 낙폭 과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등주 선조정을 약간 받고 옆으로 횡보했던 이런 주식들로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빠르게 화면으로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정태훈 전문가님의 조언도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제 외국인들 서울반도체 독보적으로 많이 샀고 오늘 실적 난 다음 그 밖에 홈쇼핑주 샀고요. 셀트리온 많이 정리했네. 어제 회장의 어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죠. 자, 기관의 패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코스닥 다 좀 팔았는데요. 어제 뭐 코스피 집중하느라 그랬겠죠. 역시 잘못된 거 아니겠죠. 기관도 외국인도 서울반도체만 굉장히 많이 샀고 코나이 며칠 전에 분석해드렸는데 두 번째로 기관이 어제 담았습니다. 다음은 약간 외국인 기관 사고팔고가 있었네요. 네,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일단은 오늘도 지금 바이오 쪽에 제약 쪽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은 바이오 쪽을 샀었지만 기관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어떤 매도 흐름에 좀 동참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특히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라. 즉 다수결의 법칙에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을 버리고 코스피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는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인가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접근을 하기보다는 쉬는 게 맞다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외국인 기관이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코스피 쪽으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고 난 다음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응 그리고 종목별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동안에 LGU 플러스가 다시 한번 4% 급등하면서 뭔가 약간 느낌이 2,000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프로그램이죠. 바로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또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전일에는 양성준 멘토와 최명선 멘토님이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안성준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KJ 이니시스 6%대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이 목표가가 18만 5천 원이었는데요. 이 18만 원 선 이탈하자 익절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빙그레는 마이너스 3%대의 수익률입니다. 다만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NC소프트 이번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이어서 최명성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합니다. 네, 현재 게임하이가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8,3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전일 이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 확인해 봐야겠죠. 네, 먼저 안성준 멘토님의 관심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추천 종목으로 관심주 살펴주셨는데요. 이 해외 시장 성장 모멘텀에 따른 기대가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 매수가가 16만 3천 원, 목표가가 18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추천주도 함께 살펴보죠. 이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사인 넥슨의 자회사죠. 바로 게임하이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300원,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8,100원입니다. 네, 먼저 두 종목 현재가 흐름부터 살펴보죠. 먼저 NC소프트입니다. 현재 2%대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6만 9,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그러나 이 제시해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게임하이 현재가 흐름 함께 살펴봅니다. 게임하이는 현재 약세 흐름입니다. 8,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오늘은 안성준 멘토님 연결해서 이 오늘장 관심주와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매수 시점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주시죠. 예, NC소프트
어제 16만 3천 원에 제가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포트가 오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몰리고 있어서 지금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가는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16만 6천 원이었죠. 16만 6천 원이었는데 약간 위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잡은 게 아니라 지금 16만 3천 원씩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따라가지는 않으시고 계속 매수가 유지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성준 멘토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LGU 플러스가 현재 3.8% 높은 상승률, 그리고 분기 매출이 처음 줄었다는 락앤락은 급락, 삼성전자도 옵션 만기 이후에 150만 원 반납이고요. 자동차주가 크게 밀리면서 시장을 빼는 날입니다.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곧바로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달러가 100엔대 4년 만에 들어갔는데요. 이 바람에 니케이는 날아가고 우리는 눌리고 원달러는 급등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간밤 참 굵직한 게 나왔는데요.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달러엔 100엔대 시대가 열렸네요. 그 여파가 지금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뭐 120엔 또 이제 추가 전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100엔 그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이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102엔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럼 뭐 각오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금 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100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 엔화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 선물에 뭐 3포인트 빠졌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오후에는 거꾸로 되돌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후자까지 꼭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엔달러는 어차피 100에는 우리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환율이 얼마나 맞불을 놔주는지 좀 아쉬웠던 것은 금리 인하가 지난달에만 됐었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엔달러 100엔을 맞이했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타이밍적으로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제 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은의 금통위 금리 인하, 깜짝 동결이 아니라 깜짝 인하는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전에 어떻게 금통위 결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추가 금리 인하는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도 원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연구소에서도 약 0.50bp 정도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 정도 내리면서 원화 환율을 1,2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채산성이 맞는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일단 6대1 정도 됐죠. 한 명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임승태 씨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동결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되도록이면 돌아오는 금통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시간을 끌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사실 금리 인하를 하니까 외국계에서는 굉장히 뭐 안 좋게 얘기를 했죠. 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계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매수를 진행했다가 물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결을 했더니 금리 인하를 해버렸으니까 사실 그들한테는 지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리포트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행해 주는 게 좋겠고 이왕이면은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정부에 긍정적으로 맞춰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도 이제 환율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5월에 3분의 1이 지났는데 말이죠. 뉴욕은 뭐 잠깐 밤에는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이 올해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 미국은 보면 4월과 5월에 좀 주가가 조정을 좀 꽤 줬어요. 근데 그 전에 상당폭 상승을 했었던 해를 보면은 오히려 5월부터 10월까지는 한 평균 4%에서 6%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본다면 지금은 5월에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사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국채 투자를 좀 꺼려하는 곳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갈 때는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지금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랠리의 출발점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쓰고 있고요. 결국 5월에 팔고 떠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5월에는 더 사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buy more in May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자, 오늘장 주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진짜 아쉬움을 표명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좀 표하고 싶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곧바로 이 100엔대가 그렇게 진입이 안 되더니 하필 오늘 2000이 이렇게 되면 조금 나중에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은 더 2000 보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국인 수급 계속 매도가 나갔지만 물량을 체크해보면 뱅가드 물량입니다. 다. 뱅가드는 77%가 나갔죠. 벤치마크 하면서 다시 들어와야 될 돈이 3조. 그게 만약에 서로 자기들끼리 블록딜을 하면 아주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외국인 매도 물량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엔화에 대한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24엔 때도 우리나라가 극복했던 슬기로운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원화 약세를 통해서 맞불을 놔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 금토 이전까지 1150원까지 못 올라오면 금리 인하 틀림없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악재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지금 보시면 엔화 약세라든가 한국의 금리나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압박했는데 그것이 해결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 나와야 될 재료들은 전부 호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주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출발선에 있다고 봐야지 오늘 하루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엔화 100엔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전에 이렇게 빨리 내리면 오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막판까지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장 적어도 낙폭은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엔달러 100엔대 돌파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든든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물론 이제 금통위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다음 주 금통위 같이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증 쇼헤드 1부였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